초등학생을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조두순. 그가 오는 12월 13일에 출소합니다. 조두순 판결 때는 이런 게 불가능했었다. 앞으로 1대1로 조두순을 하루 종일 감시를 하게 되는데 안산에서 8살 초등학생을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조두순. 그가 오는 12월 13일에 출소합니다. 그는 원래 살던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정 기자, 그런데 이 조두순의 소아성애적 성향이 아직 치료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12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심리치료만 400시간 이상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소아성애 부분에서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보도가 이전에 나왔었죠. 지금 출소까지 3달도 채 안 남았다 보니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 화학적 거세를 시켜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 화학적 거세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은 이 남성 호르몬 분비를 막는 약물을 몸에다가 주입을 시켜가지고 이 성충동이 아예 들지 않게 하는 원리거든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고 해도 이런 약물을 주입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화학적 거세는 검사가 청구해서 법원이 허가하거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결정해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가능한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검사가 청구를 하려면은 애초에 범죄 당사자가 이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이라든지 아니면은 법원이 조두순에게 판결을 선고를 할 때 이 치료 감호 명령을 따로 내렸어야지 심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은 2009년에 조두순에게 이 징역 12년과 함께 전자발찌 7년 그리고 신상공개 5년 이렇게만 선고를 했거든요. 화학적 거세 제도가 도입된 것 자체가 2011년이다 보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조두순 판결 때는 이런 게 불가능했었다, 뭐 이런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적어도 주소라도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일단 성범죄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주소가 공개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상세 주소가 아닌 읍면동 이 정도까지만 공개가 된다고 해요. 조두순 선고 당시 규정 때문입니다. 이정욱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 조두순에게도 이 규정을 소급 적용을 해서 전체 주소가 공개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렇게 밝히긴 했어요. 또 그 안산시에서 법무부에다가 이 보호수용법 도입도 요청을 한 상태잖아요. 이 보호수용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출소하고 나서도 집이 아니라 보호수용소에서 따로 격리하게끔 하자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법무부에서는 안 된다라고 답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이 보호수용법이라는 걸 만든다고 해도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소급해서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워낙 옛날이다 보니까 정말 성범죄자에 대한 대책이 부실할 수밖에 없고요. 뭐 지금도 그래서 발만 동동 굴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법무부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 조두순 본인도 자기가 안산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한 어떤 시민적 여론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주지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조두순이 개명을 하면 어떡하냐는 겁니다. 이름을 바꾸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나타나면 어떡하냐는 건데, 근데 법원에다가 개명 신청을 할 때는 범죄 경력 조회서를 함께 제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범죄를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도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개명을 허용해주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렇죠. 모든 범죄자가 다 개명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 죄질이 너무 나쁘거나 혹은 또 개명으로 인해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예상을 된다. 그러면은 보통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조두순의 경우는 아마 개명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근데 저희가 너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걱정을 많이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희가 그럼 이 조두순을 어떻게 관리하게 되느냐, 이걸 법무부에 직접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조두순에게는 전자발찌 제도라고 부르는 보호관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안산 지역의 전담 보호관찰관이 이미 지정이 미리 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1대1로 조두순을 하루 종일 감시를 하게 되는데, 안산 보호관찰소에서도 보호 인력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려가지고 뭐 24시간 감시에 공백이 없게 하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또 정 기자가 얼마 전에 보호관찰관을 뭐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취재를 했었잖아요. 뭐 어떠셨나요? 네. 1대1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을 굉장히 밀착 마크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대상자들이 간섭을 너무 많이 받아서 힘들다, 이런 식으로 불만을 엄청나게 제기한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매일 아침에 하루 계획을 시간 단위로 몇 시에 뭐 하고 이렇게 보내야만 하고, 그러니까 실시간 위치 추적을 계속 하니까 이 시간에 여기 있기로 해서 뭘 하기로 했는데 다른 데 있다 하면은 또 수시로 전화를 하고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바로바로 확인을 하는 뭐 그런 구조인 거죠. 이 1대1 보호관찰 제도가 조두순법으로 불리거든요. 우리 사회가 12년 전에는 이 성범죄 피해를 제도로 예방할 수 없는 구조였고, 이를 반성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생긴 건데요. 이제는 정말 그 어떠한 추가 피해도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였습니다.